네, 이슈체커이자 법조팀장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석 달 만에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면제를 놓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했네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후퇴와 역행의 판결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절차적 문제로 덮어버린 판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권 면제는 주권 국가가 행한 일로 상대 국가의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인데 하지만 이건 국제법상으로 보면 하위 개념에 불과합니다. 이보다 상위 개념이 있는데 바로 강행규범이라고 합니다. 네, 강행규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전쟁 범죄와 같이 반인도적인 범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죠. 맞습니다. 강행규범은 국제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따라야 할 최상위 규범입니다. 국제사회가 합의를 해서 바꾸려고 해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 살해 안 되죠. 반인도 안 됩니다. 전쟁 안 됩니다. 침략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주권 면제는 재판 절차나 요건을 따지는 하위 규범에 불과합니다. 국제사회가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이미 상당 부분 바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오늘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전쟁 범죄를 저질러도 피해 국가에서는 재판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인데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국제법 뒤에 숨게 해주려고 주권 면제를 만든 건 아닐 겁니다. 국가의 독자적인 판단, 그걸 서로 존중해주자는 취지일 텐데 오늘의 판결로 인해서 일본 다시 한번 국제법 뒤에 숨게 됐습니다. 오늘 판결이 아쉬움을 넘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이유입니다. 예, 물론 뭐 이번 재판부가 여러적인 법리적인 해석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주장대로 또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대로 판결이 나온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국제법과 우리의 아픈 역사 사이에서 재판부도 물론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문제는 위안부의 특수성에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진취적으로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고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가 절차를 지켰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그 역할을 다 했는지는 의문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항소심까지 가게 된다면 이 주권 면제가 또 쟁점이 될 거고 일본은 또 계속 같은 주장을 할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본의 그동안의 주장은 궤변이라고 제가 이슈 체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들은 그들의 주장으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올가매는 꼴을 만들 것입니다. 주권 면제에 해당한다라는 주장은 그동안 일본이 해왔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가 민간에 의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주권 면제에 해당된다는 얘기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이걸 했다라는 걸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